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들 보내셨나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낸다는 건 사실 그것 이상으로 더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순간순간은 몸이 힘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면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다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눈에 띄는 뉴스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이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었죠?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이 과정 중에 초법적인 처형이 자행됐다는 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인정을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건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을 ICC에 고소한 변호사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민다나오 출신의 사비오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렇게 ICC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계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필리핀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온 여러 언론인 등이 사비오 변호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위협에 그치지 않고 총기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한 말라카냥 대변인 해리 로케의 발언인데요. 살해 위협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에 사비오 변호사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된 명단에는 델라로사 경찰청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댕기열 백신 댕백시아 뉴스 보겠습니다. 필리핀 보건부 DOH는 댕백시아의 제조사인 사피노 파스테르의 백신 대금 35억 페소의 환급과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안을 제시했었는데요. 당사자인 사피노 측에서는 거절을 했죠. 댕기열병 백신인 댕백시아는 필리핀 전국의 초등학교에 공급돼서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83만 명이 이미 접종을 했었는데요. 그 접종을 받은 학생들 중에 29명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죠.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즉시 중단되고 당국이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필리핀 측 입장에서는 이 댕백시아 백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을 하고 이런 조치들을 백신 제조사인 사노피 측에 요구한 겁니다. 한편 사노피 측에서는 100% 예방 백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보건당국의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29명이나 되는 귀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큰 사건인데 오늘의 기사에는 어디에도 그 피해자의 얘기는 찾아볼 수 없네요. 이 소식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보홀, 팡라오섬 소식 좀 보겠습니다. 이 소식 전에 며칠 전 전해드렸던 보라카이 소식 기억하시죠? 보라카이 섬이 넘쳐나는 방문객들과 섬 내 거주자들의 환경관리 소홀로 인해서 크게 오염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라카이 섬을 폐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 후로 요 며칠 보라카이 환경 개선 작업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홀 앞섬 팡라오 섬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 팡라오 섬도 참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것이죠. 오늘 뉴스에서는 이곳 팡라오 섬이 보라카이와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섬이 폐쇄될 수 있다는 소식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한때 필리핀은 에코투어리즘, 그러니까 자연을 개발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광지를 만들고 관광객들을 맞이한다는 정책을 썼었죠. 이게 에코투어리즘인데요. 인공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더 좋다고 하면서요. 요즘 각 유명 관광 명소들을 보면서 이 필리핀의 에코투어리즘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연 그대로를 유지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보라카이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여행지이자 관광지이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필리핀 현지의 우리 교민들에게도 역시 언제나 인기 있는 곳이 바로 보라카이입니다. 세계 4대 비치라고도 하고요. 오늘은 이 보라카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라카이의 해변 하면 붉은 노을 지는 그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는데요. 그 형용할 수 없는 보라카이의 빛을 사진에 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라카이 전문 포토그래퍼이신데요. 지금 바로 보라카이 해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보라카이 힘업체 제2의 스냅입니다. 아유. 제가 본래는 이제 이 본인 소개를 부탁을 드리는데 네. 굉장히 민망해 하시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한다는 거를. 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먼저 딱 그 본인 소개를 해주셨네요. 다시 한 번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라카이 사진사 스냅업체 JL 스냅 대표 이도훈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보라카이 JL 스냅이잖아요, 상호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이 딱 일단은 보라카이에 계신 걸 제가 딱 알겠고요. 네네.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진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잖아요. 스냅 사진 할 때 그 스냅. 사실 스냅이라는 게 이제 카메라 사진 찍는 한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트렌드에 따라가지고 그냥 사진 촬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그렇게 스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는 스냅 그러면 사실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약간의 그 콩글리시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렇게, 예, 그렇죠. 사진 장르 중에서 이제 뭐 접사도 있고 뭐 풍경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냅샷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그렇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호가 보라카이 JL 스냅.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보라카이에서 사진 찍으시는 사진사님. 네, 맞습니다. JL은 뭐죠, JL? 제 영어 이름이 톰과 제리 할 때 제리예요. 성이 이도훈이라 별 생각 없이 그냥 고민하다가 JL 스냅 이렇게 지었습니다. 야, 이 이름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시니까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오늘 출연하신 분은 어디에서 뭐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이미 다 아셨을 것 같은데. 네. 보라카이에서 사진 찍으시는 사진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제가 참 이 보라카이는 워낙 뭐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민들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녀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다는 제가 이걸 접하고 나서 이게 진짜 한번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보라카이는 연간 한국의 방문객 수가 13만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실 보라카이가 지금 거의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13만 명이면은 1년이 12달이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한 달에 10,000명 이상씩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 섬의 규모에 비해서. 그렇죠. 정말 엄청 많죠. 제가 여기 온 지 13년 됐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뭐 지금 보라카이가 너무 사람들이 많죠. 그만큼 좋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또 그렇게 갈만한 곳이니까 또 그렇게 가시는 건데. 그럼 우리 이 대표님은 그러면 이 보라카이는 처음에 언제 가시게 된 거예요? 13년인가 이제 해박혔으니까 14년 전이겠네요. 한국에서 스튜디오를 작게 하다가 좀 염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모드 투어에서 이 필리핀 전체적으로 리조트하고 여행지를 사진 찍는 화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연하게 제가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마닐라, 세부, 보홀, 그 다음에 팔라완, 그리고 보라카이 이렇게 5군데를 촬영을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보라카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였었고 이렇게 해변이 좀 길고 예쁜 바다가 제가 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네네.
그때 그 아름다움에 빠졌다고 할까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제가 이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지만 참 이런 우연과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필리핀에 정착을 하고 필리핀의 매력을 딱 발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또 필리핀만의 또 매력이 있죠. 물론 다른 나라도 다 매력이 있지만 특히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그 흔히들 얘기하는 3대 해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다른 데처럼 차 타고 움직여서 바다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걸어서도 충분히 다 화이트 비치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여유로움이 좀 더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진 작가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너무 좋죠. 그렇죠. 부럽기도 정말 부럽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실 안 그랬었어요. 뭐 위험한 곳에 왜 가냐, 거기서 뭐 할 게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서요. 뭐 좀 지나고 보니까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놀러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죠. 그러겠네요. 네네. 그럼 우리 대표님은 그 보라카이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된 거고, 제가 이 사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네. 도대체 우리 이 사진 작가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처음 사진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이제 동아리에서 사진부를 들어갔다가, 그때 사진에 좀 매력을 느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서 좀 전문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취미로였었어요. 그때 취미로 좀 전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분야를 사진 쪽에 있는 분야 중에서 접사라는 분야를 제가 좀 더 좋아했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사진에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야, 이 말씀을 쭉 제가 듣고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우연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사진을 시작하시게 됐고 보라카이까지 오시게 됐고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부럽습니다. 그런 우연들 정말. 이제 오늘 이제 보라카이 말씀 제가 듣고 있는데요. 네. 그 한국에서 보라카이를 가는 방법이 지금 항공편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직항이라는 항로가 생겼었어요.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이 직항이 없었고 무조건 보라카이 오려면 한국에서 마닐라 또는 마닐라에서 경유한 다음에 보라카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있었다가 약 한 10년 전 됐죠. 10년 전에 에어아시아라는 비행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인천에서 깔리보라고 하는 이 보라카이는 사실 깔리보 섬은 아니고요. 그 조그만 위성섬인데 보라카이가 그 주섬이 파나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주섬에 깔리보라는 지역에 공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직항이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직항으로 와서 깔리보에서 또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하면 거기가 항구고 또 항구에서 한 1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오면 보라카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여정이 길어요. 그러네요. 네. 이 긴 여정을 뚫고 매년 13만 명의 한국 분들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라카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공항도 이제 굉장히 작은 공항이고 우리나라 완전히 시골 타밀라 같은 공항이거든요. 내리시고 나서는 좀 놀라시죠, 많이들. 이런 공항이 어디 있나 싶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모셔야 되니까 이 길이 뭐 좋은 길은 아니거든요. 꼬불꼬불하고. 또 오시면서 많이 지치세요. 그러다가 보라카이 딱 도착하자마자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 에메랄드 바다를 보시면 그때 이제 다 마음이 녹으시는 거죠. 참. 야. 네, 그래서 재방문율 나라 중에 아마 1위가 보라카이일 겁니다. 보통 여행을 갔을 때 또 가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혹시 제가 만나신 손님 중에서는 11번 오신 분도 계시니까. 보라카이만 11번이요? 네네네. 대단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분도 곧 보라카이 정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뭐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보라카이. 그러고 보니까 저도 보라카이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번 또 재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시면 제가 사진 촬영 30%
기프트 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뜻밖의 이 큰 선물을. 네, 이 방송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또 오시면 이것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점점 사신 방송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여행을 하기에 보라카이를 이제 뭐 1년 아까 이제 평균으로 뭐 한 달에 10,000명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여행을 하기 좋은 시즌하고 조금 그래도 여행 뭐 이렇게 어려운 시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 때가 제일 좋은가요? 1년 중에 이렇게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필리핀 전체적으로 다 여름 날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일 여행 오시기 좋을 때가 12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로 봐요. 이때가 이제 건기라고 부르고 비가 안 오고 태풍이 없을 때의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가 이때가 이제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죠. 딱 지금이네요, 정말. 그래서 가격도 가장 비싸요. 요즘 가격. 우리나라도 왜 강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성수기 때 민박집이 막 2배, 3배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쵸. 딱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숙소비도 오르고, 뭐 이제 뭐 이런저런 경비들도 액티비티 하는데 뭐 비용들도 조금씩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액티비티 비용은 정해져 있어서 그건 오르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숙소하고 비행기 값이 평년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좀 올라가죠, 많이. 그렇겠네요. 근데 구정까지가 주로 그렇습니다. 구정이 지나면 서서히 가격이 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구정이 약간 지나고 나서 이제 5월달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 그때가 조금 한번 노려볼 만한 시기네요. 좀 저렴한 여행을 원하시면은 이제 3월부터 6월까지가 좀 저렴하게 여행 오실 수 있는 노림수가 있죠. 서둘러야겠는데요,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 있어요. 추석 전 그때도 이제 좀 저렴할 때가 있고요. 9월달, 10월달 사이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보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뭐 섬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치 쪽으로 보면 그렇게 사실은 넓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끝에서 끝이 이렇게 보이는. 그렇죠. 주로 그 보라카이 섬에서는 뭐 여행자 입장에서 어떤 좀 이런 액티비티나 여행객으로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바닷가니까요.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이 이제 선호가 되는 액티비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걸 뽑으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제일 많이 하시는 액티비티이고요. 역시. 근데 여기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세부나 보홀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바닥이 보이는 다이빙이에요. 예를 들자면 세부 같은 경우는 물속에 스킨스쿠버 들어가게 되면 벽을 타고 다녀야 되는 월다이빙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라카이는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되게 덜 무섭고 고기도 좀 많고 그래서 초보자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보라카이예요. 하기사 또 이 보라카이 바다가 이렇게 뭐 좀 제법 멀리까지 잔잔한 바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참 그 진짜 천혜의 조건이네요. 네. 그리고 뭐 파라세일링 같은 파라세일링 같은 경우도 보라카이가 또 섬이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 보시면은 또 보라카이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세부나 다른 뭐 파타야나 저도 다른 나라 가보면은 되게 좋은 배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즐기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작가님 입장에서는 보라카이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좀 자연스러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스냅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들 할 때 그걸 같이 가서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촬영하는 방식은 종류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손님들이 액티비티, 예를 들면 예쁜 사진을 원하시는데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젖은 모습 찍는 걸 원하시는 분들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또.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현지 필리핀 분들이 찍어주는 작가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조금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좀 낮으시니까 좀 좋은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비티 하는 모습보다는 이제 별도로 이 촬영을 위한 그런 시간을 따로 해서 이제 촬영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좀 촬영하기 좋은 장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좀 없고, 사진 찍으면 좀 더 보라카이 예쁘게 보이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이게 사실은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네. 애들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요즘에 이제 이 아빠 사진사들. 네. 그냥 바다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가서 보면은 멋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배경으로서의 바다는 뭐 여기나 저기나 사실 별 차이 없은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어떤 이 수준인데. 네. 이 보라카이에서 좀 여기가 정말 이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다. 네. 작가님의 입장에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포인트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보라카이가 이 화이트 비치 해변가가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가 한 7km 정도 됩니다. 네. 긴 바닷가인데 리조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아무래도 중간쯤이거든요. 그 중간 지역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을 찍게 되면 조금 앵글 안에 사람들이 되게 많게 되겠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이는, 어떻게 좀 사람이 많은 때 찍으면 흡사 해운대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조금 사람이 없는 데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한적하고 좀 여유로워 보이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번화한 곳 말고는 좀 걸어가서 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또 야자수가 좀 많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롭고 좀 한적한 보라카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이야, 이게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제 경험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그냥 찍으시면 되는데. 이거 어떨 때는 이게 그냥 사진이 허옇게 나왔다가 어떨 때는 또 그냥 어떻게 배경을 이렇게 쪽 찍자니 사람들은 어두컴컴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그렇죠. 이게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자세히 설명 못 하겠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나오죠. 밝으면 사람이 어둡게 나오고 그렇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작가한테 찍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 30% 제가 찬스를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쓰도록 하고요. 네네. 이제 그런 찬스가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 간단한 팁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카메라가 좀 기계잖아요. 네네. 얘도 어떻게 보면 좀 바보거든요. 이 바보를 좀 이제 똑똑하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한마디를 합니다. 오토로 놓고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메라 그냥 오토를 믿고 그냥 찍으면 그게 그나마 제일 나을까요? 네,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거 또 만지시고 하면 머리 아프시고 잘못 만지면 더 어둡게 나오고 더 밝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카메라 기능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냥 오토 모드를 놓고 찍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괜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네, 괜한 욕심을 안 부리시면 좋겠어요. 괜한 욕심을 부리실 바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JL 스냅을 이용해라. 이런 말씀이죠. 정답 감사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예. 아니 그냥 일반 카메라는 뭐 이제 오토를 놓고 찍는 거는 제가 이제 알겠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통은 또 요즘에는 폰카로도 또 많이 찍으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도 요즘에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잘 나오고 뭐 어플들도 많이 나와서. 근데 이것도 어차피 스마트폰도 그냥 잘 찍으시는데 다만 얼굴을 너무 이제 크게 찍으시거나 이러시면은 왜곡이라는 게 좀 생겨가지고 카메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다든가 너무 좀 찌그러진다든가 배경이 너무 가린다든가. 근데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풍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가깝게 찍는 것보다는 상반신 이상 이렇게 전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위의 풍경을 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폰카도 이제 그 오토 모드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사진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 바닷가에 모래바람 이 소금바람 막 이렇게 부는데 네네.
이렇게 찍고 갔다 오다 보면은 막 이 카메라 이렇게 허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좀 이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걸? 저 같은 경우는 다 전문 카메라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5대 정도 카메라가 있는데, 네. 항상 촬영하고 나면 꼭 미온수로 다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식이 됩니다, 이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온수라고 하면 물인가요, 물?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뜨거운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서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이제 바람에 날려있는 소금기를 빼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부식되거든요. 야.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혹시 이제 수영을 하시고 나시면 이제 손에도 짠기가 있는데 그 수건으로 닦았다고 해서 손에 짠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또 휴대폰을 만지시고 카메라를 만지시면 거기에 다 그 소금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촬영이 다 끝나시고 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좀 따뜻한 물에다가 수건을 좀 꽉 짜가지고요. 이게 카메라나 핸드폰을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보라카이 여행을 뭐 이제 당일로 갔다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제 몇 박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네.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좋으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카메라 한 2개 말아 먹었어요. 아이고. 생각 없이. 네, 그러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깨달음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오토로 찍는데 찍고 나서 카메라를 관리하는 거는 좀 세심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돼요. 근데 모든 기계 제품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라카이 사용하시고 나면은 좀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보라카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잘 나오게 하는 뭐 옷차림이라든지 어떤 뭐 액세서리라든지 좀 이런 건 좀 있을까요?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찍으면 얼굴이 이제 검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밝은 곳에 오셨을 때는 옷을 밝은 거 계열로 입으시는 게 아주 좋으세요. 오히려. 예,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한국 분들 보라카이 바닷가에서 레시가드 입으신 분들은 다 한국 분들이시거든요. 예.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이 아름다운 보라카이 온몸을 다 가리시고 다니시는데 그 레시가드 같은 것이나 뭐 옷을 어두운 계열로 입으면 이 전체적인 화면이 밝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두운 걸 더 어둡게 찍는 경향이 있어요. 카메라는. 그래서 카메라한테 나도 밝다라는 걸 알려주려면은 흰색 계열, 예를 들면 하늘색이나 하얀색이나 뭐 핑크색이나 좀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 밝게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사진 찍는 날을 딱 그게 정해져 있으면 그날은 조금 의상을 신경을 그렇게 그 관점으로 조금 신경 써야겠네요. 그렇죠. 저도 손님들하고 상담할 때 의상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손님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옷을 많이 맞춰가지고 오시는 편이시죠. 또 제가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밝은 옷을 꼭 하나 한 벌 지참해야 된다. 저희의 이거 굉장한 극비를 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영업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렇군요. 아니 이 손님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님의 이제 고객들은 주로 그럼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그 홈페이지하고 카페하고 인스타라든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 쪽에다가도 채널을 몇 개 열어놓은 게 있어서요. 네네. 주로 이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많이 유입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SNS를 통해서 유입돼서 알게 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젊은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예,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인데 제가 사진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제 자랑이자면 자랑인데 좀 퀄리티가 좀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지에 가서 이렇게 찾아뵈면 되는 건가요? 거의 예약제입니다. 90% 이상이. 그 2달 전, 뭐 1달 전, 어떤 심하신 분은 1년 전에 또 예약하고 오시거든요.
거의 다 예약제로 이루어진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컨셉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요.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도 스케줄이 있는데 현지에 와서 만약 내일 바로 찍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촬영이 잡혀 있으면 촬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럼 그렇게 이제 보라카이에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그냥 친구들끼리 여행 오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퍼센트로 보자면 우리 요 말도 좀 애매한데 웨딩 스냅이라고 해서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연인들이 예비 신랑 신부가 되겠죠. 요즘엔 좀 현실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촬영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라카이 놀러 오신 김에 결혼식 전 사진으로 좀 쓰실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 50%를 차지하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우정 스냅, 그다음에 요즘엔 싱글 스냅이라고 해서 그렇게 혼자 와서 찍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그럼 그 사진을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찍으시는 건가요? 그거 사진 자체가 사실 자기 만족이죠. 여성분이 치자면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분들이 많은 걸 봐서는 이제 젊었을 때 혼자 여행하는 그런 추억을 좀 예쁘게 좀 담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라카이 가서 인생샷 한번 남기고 오자 딱 생각하고 오신 거죠. 그렇죠. 야, 그런 멋있는 분들이네. 네, 멋있는 분들 많으세요. 외모도 멋있으시고, 많으세요. 참. 이 보라카이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보라카이로 사진 여행을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업이 이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항상 여행 갈 때 빠지지 않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카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필름 시절에는 다들 이렇게 카메라 하나씩 다 챙겨서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휴대폰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카메라를 잘 안 챙기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들이 많죠. 휴대폰으로 찍는 사진이라는 게 그런 화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은 사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좀 좋은 퀄리티의 사진과 또 전문가한테 찍고 싶은 욕구가 이 휴대폰으로 인해서 좀 더 많아졌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도 부럽고 거기서 또 작업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도 참 부럽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제가 한번 일정을 잡아서 한번 뵈러 가도록 해야겠는데요. 이 쿠폰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네, 오시면 저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영업 비밀 하나 영업 비밀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항상 그 손님들과 상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저희가 2분하고 4분 정도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2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스냅 찍는 연인들을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요. 4명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시간 정도 촬영하는데 한 300불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촬영한 데이터를 주시는 건가요? 그 파일을 아니면 출력물을 주시는 건가요? 출력물을 여기 보라카이는 출력도 없고요. 출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만 드립니다. 파일을? 네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파일을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가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계속 저희가 보증되어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계속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편하게 이제 한국에서 일하시거나 그러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요즘에 데이터를 다 드리고 있고요. 작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의 한 분야인데 이거를 촬영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드리기에는 제 마음이 좀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보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사진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사람을 더 예쁘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살이 많으신 분도 조금 없게 해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정말요? 네, 조금 이렇게 체형 너무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살이 좀 빠졌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까지는 해드리는 게 요즘 컨셉인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이 보라카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특히나 이 보라카이에서 사진 작업을 하시는 우리 작가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게 막 뽐뿌가 올라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과는 별도로 제가 조만간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네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라카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시즌일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재밌는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이 보라카이 소식 궁금할 때마다 제가 종종 연락드려서 또 더 재밌는 말씀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래 살고 있어서 뭐 다른 거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꼭 눌러주세요.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진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데요. 오늘 좋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사실 참 햇볕이 좋은 나라라서 어디에서 찍든 사진 속 필리핀은 정말 환상적이죠. 게다가 보라카이에서라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할인도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언제 일정을 좀 잡아서 보라카이에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피노이 910으로 연락 주시고요. 팟빵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이버에 있는 피노이 910 공식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들께서 직접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카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이 준비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